안녕하세요. 김민식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계좌 잔액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금융계좌 전체를 다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국세청이 실제로 이 계좌를 어떤 방식으로 들여다보는지 그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로 문제가 되는 위험한 통장 내역 탑5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국세청 조사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좌를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관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피상속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하나의 엑셀 파일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까지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보기 쉽게 날짜 순서로 정렬을 하는 것이죠. 이 정리를 할 때 이체 메모, 적요, 거래 내용 등을 전부 포함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찾았다라고 해서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조사관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정리된 엑셀 내역을 바탕으로 사전증여 혐의가 있는 내역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소명 요청을 보내는 것인데요.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라든지 자녀에게 보낸 돈이라든지 또는 형제, 사위, 며느리에게 보낸 돈까지 전부 증여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명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세청 조사관들이 소명 요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 계좌 내역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통장 내역 탑5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보험료 납부 내역입니다. 부모님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모님이 사망함에 따라 수익자인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계약자이고 수익자도 자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하고 수익자도 자녀 명의로 해놓은 다음에 보험료는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런 경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의 통장 내역에 보험료가 납입된 내역이 있다면 그 보험료와 관련된 보험금이 실제 상속재산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4위인데요. 4위는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금액입니다. 부부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생활비, 용돈, 공과금 등등을 위해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속세 신고를 할 때에는 사전증여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매달 아내한테 생활비를 보냈는데 아내가 그 돈 중 남은 금액으로 적금을 들었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재산이 늘어났다면 그 금액이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부부끼리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증여세가 없는 것과 상속세 신고 시 그 재산이 사전증여 재산으로 합산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부끼리 이체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상속조사 시에 필수로 체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3위는 원인불명의 현금 또는 수표 인출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찾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과연 상속세가 추징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상속인들이 받아가서 숨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상속인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세청은 현금 및 수표 출금한 내역이 있다면 최대한 예의주시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표 같은 경우에는 추적을 통해서 어느 계좌로 입금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금액의 수표가 있다면 국세청은 당연히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세금을 추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실제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100% 무조건 상속세로 과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잠시 뒤에 말씀드릴 내용처럼 특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 출금된 현금이 있다면 어디에 썼는지 상속인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항상 예의주시해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2위는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에게 보낸 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로 이체한 내역들이 있다면 전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을 제외한 친척 등에게 증여로 이체한 내역들이 있었다면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의 내역들은 모두 합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증여세 면제 한도 안에서 준 금액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것과 상속세 신고할 때 합산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아주 집중해서 가족 등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년 이내에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에 5천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 증여재산을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무조건 이러한 증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국세청은 모든 부모님의 계좌를 하나의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가족끼리 이체된 내역은 전부 소명을 요청한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는 바로 사망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사망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했는데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 이유는 일단 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돈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우회적으로 상속을 받아갔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증 의무가 국세청이 아닌 상속인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출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현금 출금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모든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현금 출금 금액이 5천만 원, 2년 동안 카드값 출금한 금액이 6천만 원, 그리고 2년 동안 제3자에게 이체된 금액이 4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금액을 합쳐서 2년 이내에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 중 일부는 상속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출금 금액 중에서 부모님의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한 금액은 제외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 1년 내 2억 또는 2년 내 5억에 대한 추정상속 재산 부분은 국세청 감사에서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 조사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1순위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하는 통장 거래 내역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5위는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 4위는 배우자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 3위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수표를 인출한 내역, 2위는 가족 등에게 계좌 이체를 한 내역, 그리고 마지막 1위는 사망 전 2년 내에 인출한 내역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잔액만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10년 동안 그 전체 거래 내역을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실 때에 절대로 잔액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